자, 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AB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ABC를 구한다는 말은 곧, 이제 이 유리함수의 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그래프로부터 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리함수인지라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래프로부터 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점근선의 식부터 먼저 파악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1단계가 점근선을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2단계가 그를 통해서 나머지 문자의 값을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점근선을 파악을 할 텐데, 이 딱 보다시피 점근선이 하나는 y 이꼴 마이너스 3, 하나는 x 이꼴 2라고 나와 있죠. 점근선은 점선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좀 적어주면은, 지워주면은 이제 점근선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식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용한 팁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잠깐 가보면 앞으로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 꼴로 된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일일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줬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연습시킨 건데, 실제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점근선을 구할 때에는 요게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까지는 수업 시간에 한 것과 똑같은데, y 이꼴로 시작되는 점근선을 구하려면 일일이 나눴었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x의 개수, 지금 분모의 x의 개수는 a, 분자의 x의 개수는 c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a분의 c로 가져온 얘가 y 이꼴로 시작되는 점근선이 됩니다. 간단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y 이꼴 2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죠. 이거의 점근선은 첫 번째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의 b. 이때 이제 x, y 자리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실제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식의 점근선을 ABC라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식이 y 이꼴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점근선을 오른쪽 방법대로 쉽게 구해볼 겁니다. x는 뭐 분모가 0이 되는 x값. 자, 그 다음에 y는 뭐다? x의 개수의 b. 1분의 b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점근선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첫 번째 점근선은 x 이꼴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뭐겠어요? 2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y 이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서 a, b는 구했는데 아직 c를 안 구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니까 아직 우리가 문제에 써먹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저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있는 이 1,0 이거 아직 우리가 문제풀이 안 썼죠. 이 유리함수가 1,0을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 하나를 구하면 거기서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y 이꼴, 자, 유리함수 식, 지금 a와 b의 값을 알았으니까 a와 b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을 하면 이 식은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인데,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몇 컴마 몇, 1,0을 대입을 하면은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되어서 c의 값은 2가 되겠죠. 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C가 2가 아니라 이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C의 값은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A 이꼴 마이너스 2, B 이꼴 마이너스 3, 그리고 C 이꼴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일단 A, B는 모르는 상태고, 이 유리함수가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그리고 y 이꼴 4를 정근선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힌트가 지금 2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를 큰 틀에서 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1번과 2번의 식이 각각 이제 하나씩 총 2개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면은 무조건 A와 B의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유리함수 식이 완성이 됐으면은 그래프는 불보듯 뻔한 거죠. 이거는 다 아는 거죠. 식을 다 아는데 A, B 값에다가 숫자를 뭐 집어넣어서 식을 완전히 아는데 그 그래프 그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뭐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잘 관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스케치 작업이라고 하는데 밑그림 그리는 거죠. 풀이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런 거를 하면 문제를 숲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단계 1번, 2번 식을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식을 그냥 fx라고 좀 칭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 의해서 f-1은 1이고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자, 일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2번식 정근선을 먼저 좀 접근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정근선을 항상 먼저 접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X로 시작되는 정근선은 모르겠지만 Y로 시작되는 정근선이 4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거 바로 앞에 6번 문제에서 1차 식분의 1차 식골의 유리함수의 정근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고 올라왔거든요. 잠깐 복습을 해보거나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싶으면 6번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일단 이제 그냥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1차 식분의 1차식으로 된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X 이꼴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죠. 그리고 y 이꼴 뭐다? x의 개수들의 b. 그냥 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대로 그냥 a분의 c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정근선 구하는 건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따라서 요거 이제 정근선은 x 이꼴 y 이꼴 이렇게 1분의 a 해가지고 a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으니까 a가 얼마다? 4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알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유리함수 식은 여기다가 내가 구한 A 값이 4라는 거를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B.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하면은 이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B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AB 값 다 알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fx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에 의해서 식을 완성을 하면 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5라고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고, 자, 이제 물어보는 거는 0에서 4까지 범위에서 x 값이 0 이상 4 이하일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관찰해야겠죠. 또 그래프 작업하려면 또 항상 맨 처음 건드려야 되는 게 정근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근선을 먼저 긋습니다. 자, 정근선이
x 이꼴 마이너스 2, x 이꼴 마이너스 2, 그리고 y 이꼴 4. 자, 이렇게 그어주고,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 식을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정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겠죠. 이제 y축상에서 원점보다 위를 지나가느냐 아래를 지나가느냐가 궁금하니까 f0의 값을 구해보면은 f0이 2분의 5 양수가 나오죠. 그 말은 원점보다 위 어딘가를 지나간다는 뜻이죠. 자, 지금 선생님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식을 표준형 형태로 고치고 이 녀석의 부호를 봐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서의 즉 y절편의 부호를 봐가지고 원점보다 위를 지나가겠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고 나서 내가 궁금한 0에서 4까지의 범위를 끊어줍니다. 0은 여기 있고 4는 뭐 한 이쯤 있겠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만 따지겠다는 거야. 다른 부분에서의 그래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보더라도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가 한눈에 보이죠. 최대값은 어디에서 x값이 4일 때, 즉 f4가 최대가 될 거고 최소값은 f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f4. 실제 이제 대입해 보면 2분의 7이 나옵니다. 계산은 쉬우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f0. 아까 구해 놓았죠? 2분의 5.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무리함수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고, 꼭지점도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0,-1을 지난다는 정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한 가지 복습을 해보면,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p, q일 때 식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었죠. 일단 이렇게 지금 오른쪽 위로 향하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것은 어떻게 그려지더라? 루트, 일단 요 앞에 안에 루트 안에 x-p라는 인수가 들어가더라. 그죠? x 앞에 숫자는 일단은 양수여야겠죠. 지금은 오른쪽으로 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뭐더라? q. 그래서 꼭지점이 p, q일 때 x-p 그리고 이제 q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한편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도 어려운데 이제 이것만 잘 해놔도 많은 거를 이제 유리하게 나한테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8번 문제를 잘 보면 꼭지점이 1,1이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y 이꼴 루트 이렇게 크게 쳐주고 여기 아까 p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x-p 루트 안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x-1이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x 앞에 숫자는 모르니까 그냥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x 앞에 숫자가 뭐예요?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a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마이너스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q면은 여기 루트 뒤에 플러스 q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y 이꼴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은 얘랑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ax-a가 ax 플러스 b와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값은 바로 나오죠. 얘가 한 번 더 쓰일 것 같으니까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나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안 써먹은 힌트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억에 0,1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 대입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영상 멈추고. 자, 이까지 정리가 되죠. 그냥 이항하고 정리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A는 2의 제곱, 즉 4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니은에 의해서 자, 니은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얻어놨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니까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관련 문제이고 역함수도 등장하는 문제인데 겁먹을 필요 없이 일단 식을 보니까 ax 플러스 루트 ax 플러스 b라는 무리함수가 있고 역함수를 g라고 하고 문제는 힌트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b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했지만 1번과 2번 식을 연립하면은 식 2개를 연립하면 반드시 미지수 2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AB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연립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역함수 G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복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다뤘는데 선생님이 영상 217쪽에서 218쪽 중단어 학습 점검의 9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되돌아갈 필요 없이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어떤 역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b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 f 인버스 b 이꼴 a가 이것과 똑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정확히 같은 말이다. 이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fa는 b이다. 이러한 식이 있을 때 그냥 양변에다가 똑같이 역함수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라 했죠. 그럼 여기는 a가 될 거고 얘는 f 인버스 b니까 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연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문제로 돌아와서 g가 함수 fx의 역함수라는 말은 g는 f의 인버스인데 자, 2번 식을 보면은 g3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f 인버스 3이 0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거를 f에 대한 힌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양변에 똑같이 f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F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그냥 F0이 3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식은 우리는 F0은 3이다. 이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1번 식에서 F2는 1, 2번 식에서 F0은 3. 그럼 두 식을 뭐 하기만 하면? 연립하기만 하면은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2개가 나와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읽어봅시다. 자, 이 두 개의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무엇으로 둘러싸인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8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면 얘도 점근선은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도 점근선은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란 결국 그냥 뭐다?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28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무슨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지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점근선의 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읽어보면은 사실은
정근선만 알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근선을 쉽게 구하는 법. 바로 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의 6번 문제에서 팁을 하나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쉽게 정근선만 딱딱 구하고 직사각형 넓이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면 1차식분의 1차식 형태의 정근선은 어떻게 쉽게 구하더라. x 이꼴 분모가 0 되는 값. 그 다음에 y 이꼴 x의 개수 b. 이렇게 구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 x-k분의 2x-1. 요거의 이제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x 이꼴 k.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b. 1분의 2니까 2죠.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쉽게 구했어요. 자, 하고 두 번째 함수 x-1분의 -kx 플러스 1. 역시 정근선을 구하면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만 그래프 상에 한번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x 이꼴 k 그리고 x 이꼴 1 먼저 그리겠습니다. x 이꼴 1은 그릴 수 있고 k는 양수라고만 있지 k가 1보다 작은지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이제 나중에 어차피 식은 똑같아질 테니까 아무렇게나 위치를 잡아서 왼쪽에 그리든 이 직선의 왼쪽에 그리든 오른쪽에 그리든 마지막에 식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y 이꼴 2, y 이꼴 마이너스 k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위에 오는지가 명확하죠. 일단 y 이꼴 2가 위에 있어야 되고 y 이꼴 마이너스 k에서 k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되니까 x축보다 밑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제 정확히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는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만 구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k-1. 만약에 k가 왼쪽에 있었으면 1-k가 되겠죠. 그러니까 k-1의 절대값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그냥 무조건 2-k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2-k 곱하기 절대값 k-1입니다. 2에서 마이너스 k를 빼면은 2 마이너스 k가 아니라 플러스죠. 미안합니다.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2 플러스 k. 자, 그래서 넓이가 제 문제에서 2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얘가 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도 있고 하니 이제 절대값이 등장하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1학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절대값이 등장하면은 절대값을 없애라고 했죠. 이제 그 말은 절대값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 k-1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1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k가 1과 같으면 k가 1이면 이 부분이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k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k가 1보다 크면은 이 부분이 양수니까 절대값을 없애고 그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28이다. 전개를 하면은 k제곱 플러스 k 하고 마이너스 2는 28이니까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도 할 줄 알겠죠. k 플러스 6 곱하기 이거 선생님 너무 빠르면은 그냥 영상 좀 천천히 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멈춰놓고 스스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k가 1보다 큰 경우라고 처음에 경우를 세웠으니까 이 중에 1보다 큰 뭐가 5가 이제 k가
내가 찾는 K 값이 되겠죠. 근데 혹시나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만족하는 양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2 플러스 K 곱하기 절대값 K-1 이꼴 28 요 식에서 K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 아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없애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이 부분도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8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마이너스 26 이꼴 0 나와서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6 이꼴 0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만족하는 양수 K가 있는지 볼 텐데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과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있기는 할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 조사해야 되는 게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26 누가 봐도 음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다? 5가 유일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인데 정의역이 나와 있는 두 함수, 심지어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자, 이쯤 되면 고난이도 문제가 맞고요. 유용한 팁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고 편의상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 이 녀석을 gx라고 좀 할 텐데 이렇게 두 함수에 관해서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뭐 만나지 않는다 또는 뭐 접한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일단 1학기 때 뭐 2차 함수 그래프랑 1차 함수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묻는 게 나왔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학기 때 원을 두고 원과 이제 직선이 만나는 이제 위치 관계. 그리고 지금 유리함수 이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래서 게다가 내년 되면은 이렇게 생긴 이상한 함수랑 또 직선이랑 이렇게 만나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런 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내년 2학기가 되면은 1학기에 이렇게 물결치는 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얘가 1차 함수랑 뭐 만나냐 몇 군데에서 만나냐 이런 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만나는지 여부를 묻는 위치 관계가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주제를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 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묻더라도 일단 처음에 뭘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뭐 3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fx식이랑 gx식이랑 이게 같다라고 두면 이제 방정식 되죠. 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될 경우에 판별식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1학기 때 제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도형 중에 원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원의 위치 관계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판별식으로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D랑 R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게 3번째입니다. 자, 3번째는 앞으로 학년이 거듭돼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냥 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자, 조금 힌트가 있는데 특히 선생님 제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힌트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별식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근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의역이 무엇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수 전체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의역이 지금처럼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판별식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네부터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원이 있는 경우니까 조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데 이상한 그래프 두 개를 주고 만나냐, 몇 군데에서 만나냐를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개형을 관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 그냥 슥 그리고 짜잔 여기서 만나지. 이거는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쇼맨십 차원에서 보여주는 풀이라면 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지,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또 풀 수 있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알아두는 게 본인에게 결국 남는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짧게 끝내는 풀이에 좀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문제에 쓰일 테니까 하나만 좀 복습을 합시다. 무리함수인데 뭐 방향은 쌤 잘 모르겠으나 뭐 다양한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었지만 어쨌든 꼭지점이 P, Q다. P, Q다. 다음 또 뭘로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P, Q다. 방향 불문하고 꼭지점이 P, Q인 무리함수 식을 세우는 방법이 뭐였더라? Y 이꼴 일단 루트 적어주고 X 앞에 들어갈 숫자는 모르겠으나 일단 루트 안에 x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루트 값이 전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p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 플러스 뒤에 q가 들어가야 되죠. 요 앞에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위로 휘면은 플러스인 거고 아래로 이렇게 휘면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판별식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게 살짝 현혹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벌써 현혹이 되어 있네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우리는 1학기 때부터 계속 판별식이 0이다 떠올렸는데 이거 왜 아닌지 알겠죠, 이제? 자, 그래서 요거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관찰하면 일단 요 제한된 범위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fx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정근선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조금 어려운 조금 이제 그러나 들어볼 만한 가치가 등장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쌤이 설명했던 그 정근선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정근선만 구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제는 그래프가 정근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정확히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아니면 정근선에 가까이 붙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얘를 지금 정근선만 구하면은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는데 2까지는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걸 어떻게 그려지는지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지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돼요. 얘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정근선만 구하는 편법으로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식을 완전하게 y 이꼴 x-p분의 k 플러스 q로 썼을 때 이 q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되죠.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7 나누기 x-2 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빼주면 여기는 x-2분의 중간 과정 좀 생략할게요. 3-2 이렇게 됩니다. 그 유용한 팁 자꾸 문제 풀다가 격가지로 세서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 일일이 나눗셈 안 하고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2로 x-2로 묶어주는 겁니다. 얘를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뒤에 3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하트 모양으로 나눠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자, 그렇게 풀든 아니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기억하기 귀찮다 하면은 그냥 요거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정근선은 x 이꼴 2 그리고 y 이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무리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복습했던 무리함수 식 이거에 의해서 얘는 꼭지점이 지금 요 x는 x-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꼭지점이 0, k 이면서 방향은
x 앞의 숫자도 양수, 루트 앞의 숫자도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휜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설명하면서 하니까 되게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되면 이거 금방 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일단 정근선, 유리함수의 정근선 x = 2, y = -2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그려주고, 유리함수가 지금 위에 있는 k 값이 양수이니까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그리고 왼쪽 아래를 지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5부터 8까지니까 여기 어디입니다. 따라서 왼쪽 아래 날개는 필요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 5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되겠어요? f5의 부호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f5를 한번 구해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1, 즉 음수가 나오네요. 그 말은 5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f5가 -1이 되도록. (5,-1을) 지나도록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나는 정의역이 5부터 8까지니까 요만큼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만큼의 그래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를 그렸으니까 무리함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여기 선생님이 그려놨죠. 근데 꼭지점이 뭐다? 0,k다. 0,k라는 점은 x값이 0이기 때문에 0,k라는 점은 이 y축 위에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0,k가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k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아래에 그려질 수도 있고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k의 최대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란 이 무리함수의 y절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의 y절편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k값을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 y절편 여기가 k인 건데 k값을 움직이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x가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이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랑 만나야 되냐면 얘랑 얘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리함수랑 이 fx의 5에서 8까지의 fx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것도 미안한데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함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끊어줘야 돼요? 5부터 8까지를 끊어줘야 되죠. 네, 일단 이 상태로 움직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gx가 여기 있으면은 만나는 상황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죠. 이러한 상황이면 만나는 상황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럼 뭐랑 만나야 된다고? 얘랑 만나야 된다니까 전혀 아닌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나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디까지 내려와요? 딱 요까지 내려와야 겨우 한 점에서 만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이 gx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여야 된다. 5,-1을 지날 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가도 물론 만나지만 그 k 값이 더 내려가겠죠. 우리는 k의 최대값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상황은 사실은 그래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관찰해 보니까 gx가 5,-1을 지나는 상황이더라. 다시 한번 k가 언제 최대값? gx가 5,-1을 지날 때 k가 최대가 돼. 이것만 관찰하면은 이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g5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gxc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x에다가 5, y에다가 -1 대입을 하면은 -1은 5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얼마?